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 세종 때 어느 시골 마을 가난한 선비의 집에 한 도령이 살고 있었습니다. 도령이 사는 마을에는 버드나무가 많다 하여 도령은 버들골 도령, 버들도령으로 불리었지요. 버들도령의 아버지는 정삼품의 당상관을 지냈지만 재물을 멀리하고 청빈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음니다. 하여 집안에 재물이라도 들어오면 배고픈 이웃들에게 나눠주기 일쑤였고 식구들은 풀로 죽을 쏘어 끼니를 때우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당연히 동네 사람들은 도령의 아버지를 존경하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을 하였지요. 하지만 정작 이 집 고가는 동네 쥐새끼마저 외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도령은 아버지의 선비 같은 성품을 이어받았는지 인사성이 바르고 성품이 온화하며 글 공부에서 두각을 나타내 장차 고을의 큰 인물이 될 것으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런 버들도령에게는 동년배로 박도령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박도령의 아버지는 만석군으로 남쪽 땅에서 한양을 가려면 그의 땅을 밟지 않고는 갈 수 없을 정도로 큰 부자였죠. 그렇게 형편은 다르지만 버들도령과 박도령은 어릴 적부터 같은 서당에서 동문수학하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비록 늘 칭찬받는 버들도령과 달리 도무지 글 공부에는 관심이 없어 스승에게 매일 혼인하고 동네에서 소문난 난장꾼이었지만 박도령은 버들도령을 늘 챙기고 버들도령도 그런 박도령의 마음을 다하였지요. 그러다 둘 사이가 벌어진 것은 동네 김초씨의 딸 연인왕자 때문입니다. 연인왕자는 얼굴이 곱고 성품 또한 온화하여 여기저기서 매파를 보내어 청혼하였지만 거절하기 일쑤였습니다. 연인왕자가 평소 버들도령을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김초씨 또한 버들도령 집이 가난하기는 하지만 명문가의 자제인데다 총명하기까지 해 내심 버들도령을 사위로 염두에 두기도 하였기에 매파들을 모두 돌려보낸 것이죠. 그런데 김초씨에게 보낸 매파 중에는 만석군 박도령의 아버지가 보낸 매파도 있었습니다. 평소 연인왕자를 몰래 흠모하던 박도령이 아버지를 조른 것이죠. 매파가 빈손으로 돌아오자 박도령은 많이 실망하였습니다. 혼사 얘기라면 꺼내지도 말라고 하여 말도 못 붙이고 왔습니다. 아마 따로 마음에 둔 사윗감이 있는 것 같은 눈치라 염치 없지만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박도령은 연인왕자가 이도령을 흠모하는 것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매파에게 들으니 이때부터 괜시리 버들도령이 밉기만 하였습니다. 스승에게 인정받고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연인왕자마저 모두들 버들도령만 좋아하는 것 같아 못마땅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웃 마을의 용한 무당을 찾아 연인왕자와 이도령 사이를 갈라놓고 자기와 연분을 맺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일만 잘 되면 내 남부럽지 않게 사례를 하지. 무당은 돈에 눈이 멀어 갖은 사수를 부려보았으나 모두 허사였습니다. 이에 박도령은 더욱더 버들도령이 밉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버들도령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날 결심을 하고 연인왕자를 찾아왔습니다. 도령의 손에는 지팡이만한 팽나무 작대기가 들려 있었죠. 그리고 팽나무 작대기를 땅에 꽂으며 연인왕자, 이 지팡이가 자라나면 내가 과거에 급제한 것으로 알고 기다려주시오. 그때 되돌아와 낭자와 백년의로를 약속하겠소. 도령님, 부디 건강히 다녀오십시오. 하며 연인왕자는 자신의 이름을 수놓은 손수건을 정표로 줍니다. 이 광경을 멀리서 목격하던 박도령은 화가 나 버들도령을 죽일 결심을 합니다. 버들도령 저놈만 세상에 없다면 하며 몰래 자객을 만나 버들도령을 죽일 것을 사주합니다. 이 일은 자네가 나 둘만 아는 이야기일세. 어느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고 청방산 으슥한 산자락에 들어서면 그때 이를 도모해야 할 것이야. 걱정 마십시오, 도령님. 아무것도 모른 채 버들도령은 굳은 결심을 하고 한양으로 길을 나선 지 며칠 뒤 청방산 으슥한 산자락에 다다랐습니다. 그때 누군가 버들도령의 길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자객이 휘두른 칼에
버들도령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참으로 허망한 죽음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연인왕자는 매일 지팡이에 물을 주고 가꾸면서 천지신명님, 저희 도령님 과거급제하여 무탈이 돌아오시길 비나이다. 수없이 기도와 절을 하면서 버들도령의 과거급제와 금이환영을 기원했습니다. 그런 연인왕자의 모습을 늘 지켜보던 박도령은 속이 타 죽을 맛이었습니다. 이도령의 죽음을 알았지만 차마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팽나무 지팡이 앞에서 기도나 하는 연인왕자를 보자니 정말 답답하였겠죠. 그러던 어느 날 지팡이에는 신기하게도 어느덧 새순이 돋고 잎이 자라기 시작하였습니다. 도령님이 분명 장원급제를 하신 게 틀림없어. 분명 조만간 금이 환영하실 거야. 연인왕자는 새순이 돋는 팽나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하염없이 버들도령을 기다렸고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장터에 온 장사꾼으로부터 연인왕자의 이름을 수놓은 손수건을 지닌 한선비가 산길에서 피살되어 수년 전에 죽었다는 비보를 듣게 됩니다.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버들도령이 그리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니 허망할 따름입니다. 연인왕자는 돌아온 손수건을 손에 쥐고 팽나무 잎을 보며 그 뒤 한시도 팽나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버들도령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마음에 병이 든 연인왕자는 결국 그 팽나무에 기댄 채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곤 그 자리에 또 한 그루의 팽나무가 자라났습니다. 두 나무는 서로부터 마침내 한 그루로 된 쌍나무가 되었습니다. 연인왕자가 죽음을 맞이한 이후로 마을에는 3년을 계속해서 불이 수없이 나고 가뭄과 홍수와 병마가 온 동네를 휩쓸고 재앙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살인을 사주한 박도령도 결국은 미쳐서 악강물에 뛰어들어 죽었습니다. 그 집안도 몰락하여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죠. 재앙이 거듭되자 마을 원로들은 연인왕자의 노여움을 사서 고을에 재앙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길리를 받아 낭자와 이도령의 명혼식을 성대하게 치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월 19날 자정에 당산제를 정성껏 지내어 영신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달부터는 마을의 모든 재앙이 사라지고 평안해졌다고 합니다. 살아서 연을 맺지는 못하였지만 두 그루의 팽나무로 자라 뿌리는 다르지만 한 몸으로 붙어 자라는 열리지 나무가 된 연인의 사랑은 지금까지도 구포 당수 팽나무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